아이고,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가고 텅 빈 집을 정리하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허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살 만큼 살았고 정도 많이 들었으니 이젠 보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 서재 구석, 늘 닫혀있던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서랍을 발견한 거예요. 금고처럼 묵직한 게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나온 건 낡은 봉투 하나였어요. 빛바랜 종이, 희미해진 글씨체, 수신이는 제 이름, 발신이는 맙소사 제 첫사랑이었어요.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몇십 년 전 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그 이름, 말도 안 된다 싶어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먼지 쌓인 봉투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의 향기 같기도 하고 그 편지, 아직 뜯지도 않은 거였어요. 남편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안 것도 충격인데 미개봉 상태로 제 서랍도 아닌 남편의 비밀 서랍에 그게 제 손을 떨게 만들었어요. 봉투를 만지작거리는데 마치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기분이었죠. 그 시절 수줍기만 했던 제 모습, 그의 뜨거웠던 눈빛,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 편지 안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왜 남편은 이걸 손가락 끝이 먹먹해졌어요. 뜯는 것도 무섭고 안 뜯는 것도 불안하고 봉투를 이리저리 돌려보는데 봉투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어요. 남편의 필체였죠.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겠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요? 첫사랑 말이에요? 남편이 첫사랑을 알고 있었다고요? 제 첫사랑을 질투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런 말을 남기다니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더군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충격,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죠. 몇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첫사랑에 대한 기억,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 같기도 한 저 말.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알아야만 할 것 같았어요. 첫사랑이 보낸 편지, 그리고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던 남편의 마음, 그 모든 것의 진실을요. 그렇게 저는 아주 오래된 비밀의 문고리를 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봉투를 뜯는데 손끝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 서툴게 봉투를 열어 꺼낸 편지는 빛바랜 종이에 잉크마저 희미해져 가는 오래된 이야기였어요. 읽어 내려갈수록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첫사랑인가 싶었어요. 그 풋풋했던 18살이 내가 알던 수줍음 많던 소년이 아니었어요. 편지에는 마치 제 영혼을 낱낱이 파헤치듯 제 이름 석자를 수없이 부르며 절절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죠. 그가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떠나보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마치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그의 절규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너무 어려서, 세상 물정 몰라서, 가족들의 반대에 휩쓸려 덜컥 겁을 먹었고 결국 그의 손을 놓아버렸죠. 그저 안되는 사랑이라 치부하며. 그래서인지 편지 속 그의 애절한 진심은 마치 몇십 년 전이 제 어리석음을 꼬집는 듯했어요. 너 없는 내 삶은 생각할 수 없다고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말라고요. 그렇게 울부짖는 그의 목소리가 바로 제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어요. 죄책감, 미안함, 온갖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편지를 마주한 제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편지 위로 번져 잉크 자국을 더욱 흐릿하게 만들었죠. 마치 제 마음처럼 오래도록 얼룩져 있던 시간들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첫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편지가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이렇게나 뒤흔들 줄이야. 그가 얼마나 저를 붙잡으려 했는지, 얼마나 애끓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는지 이제 와서야 알게 된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관성처럼 살아온 제 결혼 생활이 편지 속 그의 절절한 사랑과 비교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어요. 그의 진심을 외면했던 지난 날들이 뼈아프게 후회되었습니다. 한참을 편지를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서랍 속에서 수십 년을 견뎌온 이 편지가 그저 첫사랑의 흔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봉투 뒷면에 아주 작게 남편의 필체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꺼내 그 글귀를 읽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겠지?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 편지를 제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걸까요? 대체 왜? 수수께끼 같던 남편의 말 한마디에 제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해묵은 미련과 남편이 숨겨온 복잡한 진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했죠. 이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편지를 쓰던 그의 손길, 그걸 제게 남겨둔 그의 마음, 그 모든 것의 끝을 닿아야만 했어요.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한 것처럼 저는 첫사랑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선가 제 이름을 여전히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나이가 되도록 저는 제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 제 첫사랑 경수 씨의 편지를 손에 쥐고 몇 번이고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혜에게 이 네 글자에서부터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의 떨리는 글씨체, 잉크가 번진 흔적까지 마치 40년 전 그 여름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가 얼마나 제게 매달렸는지, 얼마나 제 마음을 얻으려고 애썼는지 그 절절한 고백들을 읽으니 제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어렸죠. 집안의 반대, 부모님의 눈물, 무엇보다 제 미숙한 머리로 생각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현실 앞에서 저는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사랑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벽들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글을 보내고 제 마음은 이미 텅 비어버렸는데 그 자리를 채운 건 그저 의무감 그리고 죄책감이었죠. 결혼해야 한다는, 그래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며 청첩장을 보냈던 경수 씨의 마음을 나는 그렇게 짓밟았던 겁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땐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지금 와서야 그의 편지에 담긴 진심을 읽고서야 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군요. 그 편지를 읽고 나니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경수 씨의 편지를 품고 살았던 지난날 남편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의 침묵 속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어쩌면 남편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가 서랍 속 첫사랑의 편지를 넣어둔 이유, 그리고 그 옆에 남긴 메모.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겠지? 그의 마지막 진심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메모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복잡한 심경, 그리고 첫사랑에 대한 나의 해묵은 미련. 이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지금 이대로 남편의 유품을 덮고 첫사랑의 편지를 가슴에 묻고 산다면 나는 과연 후회 없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답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말 그를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나의 그 망설임을 이해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배려였다고 이제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제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수 씨가 혹시라도 아직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 수십 년 전 내 첫사랑이었던 경수 씨의 이름이 적힌. 짐작조차 못했지. 남편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그저 잊고 싶었던 기억의 파편이 툭 튀어나온 것만 같았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는데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아주 작고 낡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어. 남편의 필체였어. 너무나 익숙한 글씨체. 메모지에는 딱 한 줄 짧게 쓰여 있었어.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겠지?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남긴 걸까? 첫사랑의 편지를, 그것도 내가 보지 못한 채로 간직하고 있었던 남편이 편지를 읽으며 흐느끼던 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는 이 메모를 써내려갔던 걸까? 아니면 혹시 내가 경수 씨를 잊지 못할까봐
질투나 앙심이 아니라 어떤 바람으로 이걸 넣어둔 걸까? 알 수가 없었어. 남편의 복잡한 진심이 이 낡은 메모지 한 장에 담겨 나를 뒤흔들고 있었지. 편지에는 경수 씨의 절절한 사랑 고백이 담겨 있었어. 수십 년 전 우리 둘을 갈라놓았던 그 사람들의 맹렬했던 반대 속에서도 그는 나를 얼마나 놓지 않으려 했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 모든 진심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내 가슴을 후벼 팠지. 왜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의무감으로 혹은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남편에게 갔을까? 그저 좋은 사람이라서, 안정적이라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내게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선택이 되어버렸어. 봉투 속 남편의 메모, 그리고 첫사랑의 뜨거운 편지, 이 모든 것이 뒤엉켜 나는 혼란 속에 잠겼어. 남편은 그토록 질투했을 첫사랑의 편지를 왜 자신에게 보여주려 했던 걸까? 혹시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 내가 첫사랑을 향한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자신의 마지막 선물처럼 이제는 놓아주라는 뜻이었을까? 남편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그의 마지막 바람은 이 모든 후회를 딛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기를 바랐던 건 아닐까?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잊고 싶었던 남편의 애틋한 배려가 이제야 나에게 닿고 있었다. 이젠 정말 경수 씨를 찾아가야 할 때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이 편지를 품고 지냈을까. 수십 년 전 나의 첫사랑이었던 경수 씨가 보낸 이 편지가 남편의 금고안, 숨겨진 서랍에서 나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봉투를 쥔 손이 떨려왔죠.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겠지? 남편이 쓴 메모, 글씨체가 왜 이렇게 흐릿한 건지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그의 복잡한 마음이, 그 오랜 미련이 지금 이 순간 제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배려가, 어쩌면 마지막 소망이 제게 닿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경수 씨를, 내 첫사랑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그 사람을 말이죠. 거짓말처럼 시간이 멈춘 듯 했던 내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엿본 두 사람의 오래된 비밀, 첫사랑의 절절한 고백과 그것을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남편의 심정. 제게는 의무감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남편에게는 아마도 그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얼마나 아쉬웠을지 이제 와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흔한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 묻어둔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렇게 하나의 편지로 터져나온 것이었죠. 낡은 봉투를 어루만지며 나는 문득 경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 속에서 나는 여전히 20살이 나로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경수 씨의 집 주소는 수십 년 전 이미 오래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네를 몇 바퀴나 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익숙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경수 씨가 좋아했던, 젊은 날에 우리가 자주 찾던 찻집이었죠. 낡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찻집 앞에서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때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여기서라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희미한 기대감과 함께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잔잔한 음악 소리, 간 내린 차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공간, 그 안에서 나는 나를 잊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떠올리며 천천히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붉은 벽돌과 나무 테이블, 오래된 책들이 놓인 아늑한 공간, 바로 그곳에서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온통 그 편지 생각뿐이었어요. 봉투 속 남편의 글씨를 곱씹고 또 곱씹었죠.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겠지?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마지막 진심을, 어쩌면 그 첫사랑보다 더 절박했던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건가 싶었어요.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 마음속에 존재조차 몰랐던 그 사람의 흔적을,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까지 제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 그이가 살았던 동네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줄지어 늘어선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동네였어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겨우 그가 살았던 집을 찾았는데 낯선 번호판의 차가 마당에 서 있는 걸 보니 이미 이사를 간 후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져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담벼락 너머에서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고추를 다듬고 계시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저 혹시 여기 사시던 남자분 최아무개 씨라고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는가 싶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이고, 최서방 말이구먼. 그 양반 얼마 전에 이사 갔지. 근데 말여, 이사 가기 전에 누가 찾아왔었다네. 꼬맹이 시절 같이 자란 친구라면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 같던데. 꼬맹이 시절 친구?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누군가가 저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동시에 아니면 그와 저는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렘인지 아니면 또 다른 후회일지. 할머니의 말씀을 단서 삼아 그이가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 위로 찬 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음속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공원을 서성이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맞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는 낯선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분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 눈앞의 광경은 마치 현실이 아닌 듯 멍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품고 찾아 헤맨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그 사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낡은 골목길, 햇살이 부서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붉게 물든 담벼락 아래 단골처럼 보이던 찻집 앞에서 나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턱을 괴고 창밖을 보던 그의 뒷모습, 풋풋했던 20살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죠. 손에 든 낡은 나무 찻잔에서 풍겨나오는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겠구나. 수십 년의 오해와 그리움을 풀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꿈꾸던 그림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짐작 가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두 분은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공유해온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마치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토록 모든 걸 알고 싶었는데 왜 하필 이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야만 했을까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귓가에는 찻집 안에서 흘러나오는 나른한 재즈 선율만이 맴돌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뒤돌아 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차가운 거리의 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씁쓸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재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인지. 손에 쥔 낡은 편지 봉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그 끝이 이런 것이라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용기를 내기 전에 세상은 이미 나에게 끝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텅 빈 마음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선 나의 뒷모습만이 텅 빈 골목길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혹은 우주는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오해하고 절망에 빠져 발걸음을 돌린 바로 그 순간부터 제 삶에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혹은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내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자 익숙하면서도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였다. 저 혹시 그날 저 보셨나요? 짧은 침묵 끝에 겨우 나온 그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나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도 어르신 댁 앞에서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차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내게 다가오지 못한 이유, 그리고 내가 오해했던 그 여자가 누구인지 설명이 이어졌다. 그분은 제 조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거라 반갑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늙어버린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죄송하기도 해서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그는 여전히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솔직히 그날도 어르신 곁에 다른 분이 계셔서 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수십 년 세월을 건너온 그리움과 혹시나 하는 마음. 그래, 나 역시 그랬으니까. 남편의 유품 속 편지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마음도 그와 같았다. 후회와 미련,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너무 늦게 배운 건지도 모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지금 괜찮으시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망설임 끝에 나온 내 말에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네, 그러시겠다면 저도. 짧은 대화 끝에 우리는 약속 장소를 정했다. 처음 만났던 그 공원. 방송국에 이런 제 얘기를 해도 될까 싶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니 용기가 좀 나네요. 제 이름은 김민준. 올해 67입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넘게 함께했는데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이야. 매일 아내 사진만 붙들고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 묵혀두었던 아내의 유품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었죠. 사실 시작할 엄두가 안 났어요. 뭐가 나올까? 어떤 기억들이 떠오를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엔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내의 옷가지들을 개고 책상 서랍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옷장 깊숙한 곳에 쌓인 낡은 책들 사이에 왠지 모르게 낯선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짙은 갈색에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나무 상자. 여태껏 이런 게 있었나 싶었어요. 아내의 물건은 손바닥 뒤집듯 알지만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거였죠.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무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까칠했고 삐걱이는 경첩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희귀한 종이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가 가득 들어있더군요. 붉은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끈이 사가서인지 손끝에 닿자마자 와르르 풀렸습니다. 전부 아내의 필체였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40년 세월 동안 이런 편지들을 제게 보낸 적이 없는데 누구에게 보낸 걸까? 아니면 혹시 저에게 보낸 건데 제가 잊고 있었던 걸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역시나 낡은 종이였죠. 날짜를 보니 그때였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그때 아내가 밤늦게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 저는 그저 제 일에 파묻혀 무심했었는데 그 편지에는 아내가 밤새도록 전단지를 돌리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푼돈을 모으고 있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밤을 지새울게. 그 문장을 읽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실패가 아내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였던 건가? 그리고는 좀 더 뒤에 있는 편지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젠 글씨체도 조금씩 변해 있었죠.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갈수록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정말 저를 위해서 그 말로만 듣던 그 지옥이 바로 제 아내의 곁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제 눈앞에서, 아니 제 손안의 편지들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제일 오래된 편지에는 제가 실패한 사업의 빚을 갚기 위해 아내가 홀로 밤샘 알바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편지에서는 그녀가 가문이 유산으로 받은 어머니의 폐물을 몰래 팔아 제 사업 자금을 충당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읽습니다.
그 무렵 그녀가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제가 얼마나 무심하게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 일축했는지 떠올라 치가 떨립니다. 최근에 쓰인 일기 같은 편지에는 제 옆에 있으면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제가 얼마나 그녀를 당연시했는지 토로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녀가 제 옆에서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은 말 그대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 내가 미쳤었지. 어떻게 내 아내가 바로 내 곁에서 그렇게 혼자일 수 있었을까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대체 뭘 보고 살았던 건지, 뭘 그리 바쁘다고, 뭘 그리 중요하다고 그렇게 그녀의 존재를 외면했던가 싶어 주체할 수 없는 울컥함이 목구멍을 틀어막더군요. 기억나요. 아주 선명하게 제가 사업 문제로 밤늦도록 서재에 틀어박혀 있을 때였죠. 문득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들고 들어오던 그녀의 모습,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머그잔을 제 책상 귀퉁이에 내려놓으며 여보, 애쓰는데 차라도 한잔하고 해요. 하던 그 목소리, 혹은 힘들 때면 뒤에서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던 그 따뜻한 손길. 힘들지? 내가 있잖아. 하고 말없이 위로해주던 그 마음을 저는 늘 귀찮게 여겼습니다. 응, 됐어. 지금 바쁘니까 이따 마실게. 차가운 말로 그녀의 마음을 내쳤고, 아, 괜찮아. 좀 내버려둬. 머리가 복잡해. 하면서 어깨를 움츠리며 그 손길마저 쳐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재 문을 닫고 나갔죠. 그 따뜻한 온기와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데 제가 매번 그렇게 그녀의 모든 애정과 관심을 밀어냈다는 것이 이제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것이었구나. 저는 이 황혼기에 이렇게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업 실패의 그림자가 저를 덮쳤을 때 저는 오직 제 고통과 제 자존심에만 갇혀 살았어요. 세상의 모든 불행이 저에게만 닥친 듯 허우적거렸죠. 하지만 그녀는 저 몰래 그 지옥 같은 현실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늦은 밤 인사드립니다. 밤편지 라디오 달빛입니다. 오늘도 한 분의 인생이 담긴 편지를 펼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62에 이런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늘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물 같았던 제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거센 파도가 몰아닥쳤지요. 그 파도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찾아온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은퇴했고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민지라고 해요. 올해 28살이 되었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민지를 아주 예뻐했지요. 딸바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요. 민지 역시 아빠를 무척 따랐고요. 저희 셋은 늘 웃음꽃 피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취미도 없이 집에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지요. 저 역시 매일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민지는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주말이면 꼭 집에 들러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그토록 평온하고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 닥칠 거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날은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민지가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지요. 남편은 조금 피곤한 듯 소파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민지와 저는 부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거실에서 콜록 하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든 줄 알았지요. 하지만 이상한 느낌의 거실로 가보니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사라고 하더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릴 줄이야.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꿈인가 싶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49제가 끝나고 저는 민지와 함께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에는 먼지가 쌓인 책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남편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다이어리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부터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제가 알던 나의 남편, 나의 민지의 아빠가 그런 비밀을 품고 살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이어리에는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고 남편과는 25년 전 직장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고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믿었던 남편이 제 등 뒤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리에는 가장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진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가 바로 저희 딸 민지라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부정했지만 남편의 다이어리에 적힌 글자들은 마치 비수처럼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민지의 친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민지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민지를 맡겼다고 합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진의 간곡한 부탁에 민지를 자신의 딸로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마치 제 친딸인 것처럼 민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28년간 제 딸이라고 믿었던 민지가 제 남편의 외도 상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 민지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수진에 대한 알 수 없는 분노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덮쳤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았던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사랑은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진실을 민지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둬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제 소중한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아이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는 언제나처럼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는지 민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민지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민지를 제 딸처럼 키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지를 대하는 것이 아주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제 행동이나 말투에서 민지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늘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죄책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민지에게,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결혼식 내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한 신부가 된 민지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책감이 더욱 저를 짓눌렀습니다. 민지는 평생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게 될 테니까요. 민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후 제게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한 여자가 제게 다짜고짜 민지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수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외도 상대이자 민지의 친모였습니다. 수진은 이제 와서 민지를 찾고 싶다고, 민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왔다고, 이제라도 민지를 옆에 두고 싶다고 제게 애원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28년 동안이나 민지를 외면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민지의 인생을 망치겠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수진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민지는 제 딸이고
제 인생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수지는 끈질겼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심지어 민지의 직장까지 찾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진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그녀가 더 이상 민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민지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곧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은 기뻤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손주에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에게 민지는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 저는 제 딸 민지에게, 그리고 제 손주에게 평생 이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끔찍한 짐을 안겨주고 떠났는지, 왜 이렇게 큰 비밀을 제게 맡기고 간 건지.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너무나